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인 민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 귀신 이야기라는 게시물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풀이로 읽기 시작했지만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 썰은 외딴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며 시작했다. 그 마을은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으로 유명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 숲 깊은 곳에는 은님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는데 밤이 되면 그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오래전 그 숲에는 한 젊은 여인이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마녀라고 믿었고 결국 그녀를 숲속에 가두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도 그녀의 원한이 사라지지 않아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전해진다. 이야기에 따르면 몇 년 전 한 젊은 부부가 그 마을로 여행을 갔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부부가 흙림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다. 민수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니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을의 지명이 그의 꿈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무작정 그 숲을 걸어가다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꿈은 항상 그가 어느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서 깨어나곤 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이 꿈은 계속 반복됐다. 실제로 그 마을을 찾아가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들었다. 결국 그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주말을 이용해 그 마을로 혼자 여행을 가게 되었다. 마을은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조용하고 한적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낯선 일을 경계하는 듯했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 근처를 둘러보며 혼자 탐험을 나섰다. 숲 가장자리에 서자 마치 그곳이 자신을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무엇인가에 홀린 듯 민수는 흙림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숲은 무서울 만큼 고요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가운데 민수는 점점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에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방향 감각을 잃은 그는 잠시 걱정이 되어 발걸음을 멈췄다. 그때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그 소리를 따라갔다. 소리가 안내한 곳에 도착하자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민수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 안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곳에서 민수는 한 장이 낡은 사진을 발견했는데 사진 속에는 그가 꿈에서 보았던 젊은 부부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바람이 창문을 열치며 민수를 덮쳤고 그는 순간 몸을 돌려 도망치듯 오두막을 빠져나갔다. 밖으로 나왔을 때 숲은 이미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주위는 다시 고요했다. 그때 멀리서 또다시 여자의 흐느낌이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숲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였다. 민수는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왔다. 서울로 돌아온 후 몇 주가 지나도록 민수는 또다시 같은 꿈을 꾸게 되었고 이는 점점 더 생생해졌다. 결국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 꿈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그 마을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몇 주의 노력 끝에 그는 오래전 마녀로 몰려 살해당한 여인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은영이었고 그녀는 실제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진실은 숲속에 있다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제 민수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닌 무언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든 결심으로 다시 그 숲으로 향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때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마을의 한 주민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민수에게 숲에서 우리 마을의 역사를 밝히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민은 그저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라며 이야기를 덮어두라고 충고했지만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다시 마을을 찾은 민수는 이번엔 더 깊이 숲의 중심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갔다. 여전히 길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고요한 확신이 있었다. 숲은 자신에게 진실을 들려줄 것이라는 확신 말이다. 몇 시간의 고투 끝에 민수는 드디어 숲의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묘지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낡고 이끼 낀 묘비가 하나 있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 잠들다. 은영, 진실을 알고자 하는 자여, 이곳에서 빛을 찾으라. 묘비 주변에는 묻힌 듯한 흔적들이 있었다. 민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마치 그곳에서 무언가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계속되었다. 그는 결국 손에 쥔 랜턴을 켜고 묘비 쪽을 비추었다. 갑자기 묘지 근처에서 불빛이 튀어나오며 그의 앞을 밝혔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속으로 만든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그의 눈앞에는 은영의 일기가 나타났다. 그 일기에는 그녀가 억울하게 마녀로 오해받아 죽은 경위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있던 날 밤의 진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제 민수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은영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야말로 그녀의 영혼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울로 돌아온 민수는 그 일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드디어 은영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흑님의 밤은 더 이상 울림이 없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긴 글을 읽으며 많은 이들이 무서움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리고 이내 사람들은 그곳을 조심스레 흥미롭게 바라보는 관광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민수는 자신의 호기심과 용기가 결국은 더 큰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은영의 사연은 이제 전설이 아닌 역사가 되었고 그녀는 드디어 편히 잠들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지영이라는 여대생이 살고 있었다. 지영은 방학 동안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며 도시의 번잡함을 잠시 잊고 싶었다. 할아버지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주변에는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밤이면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한적한 곳이었다. 하루는 지영이 마을 골목길을 산책하다가 오래된 헛간을 발견했다. 할아버지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니 헛간은 쓰러질 듯 낡은 외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호기심 많은 지영은 옛날 물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천천히 헛간으로 다가갔다. 헛간의 문은 쇠약해진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살짝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햇빛 한 줄기 없이 어두컴컴했다. 하지만 지영은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고 안을 살폈다. 그곳엔 오래된 농기구들과 낡아빠진 가구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구석에 놓인 커다란 낡은 거울이었다. 거울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으나 왠지 모르게 눈을 뗄 수 없는 이상한 매력이 있었다. 지영은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 먼지를 닦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자신의 모습만 비췄다. 그런데 잠시 후 거울 속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울 속 배경은 실제 헛간 내부와 다른 모습이었다. 새하얀 안개가 자욱하게 낀 숲속이 보였고 나뭇잎들이 없는 앙상한 나무들이 서 있었다. 깜짝 놀란 지영은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다시 호기심이 생겨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안개 사이에서 어떤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얼굴이 없이 검은 형체만 보이는 사람이었다. 형체는 점점 지영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거울 안쪽에서 손을 뻗어왔다. 지영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순간 발이 엉켜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지영은 몸을 가누며 벌떡 일어서서 헛간 밖으로 도망쳤다. 집에 돌아와 거울에 대해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그 헛간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단다.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다라며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영은 거울이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도저히 잊을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다시 헛간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거울에 비친 세계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무언가 알아내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충동이 그녀를 이끌었다. 지영은 돼지고기 통조림과 물을 담은 배낭을 챙겨들고 헛간으로 향했다. 다시 거울을 마주한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손을 거울에 갖다 댔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거울 표면이 마치 물결처럼 흔들리더니 그녀를 빨아들이듯 안으로 끌어들였다. 지영은 눈을 떠보니 자신이 거울에 비친 그 안개 속 숲속에 서 있었다. 주변에는 짙은 안개가 뿌옇게 자욱했고 공기는 무겁고 싸늘했다. 자칫하면 방향을 잃을 것 같아 당황했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뗐다. 숲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발길을 재촉하며 얼마 가지 않았을 때 그 검은 형체가 멀리서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지영에게 가만히 손짓하고 있었다. 그 움직임에는 위협적이라기보단 오히려 이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영은 그 형체를 따라 숲속을 걸었다. 걷다 보니 작은 폐가가 나타났고 형체는 그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지영은 망설임 끝에 폐가로 들어갔다. 그곳엔 오래된 일기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일기장을 펴보니 50여 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한 여인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울에 대해 썼고 거울 속 세계가 주는 유혹 그리고 고립에 관한 이야기를 남겼다. 마지막 페이지엔 그녀가 거울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며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길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영은 문득 깨달았다. 거울 속의 형체는 바로 이 여인의 영혼이었던 것이다. 여인은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지영에게 돌아갈 길을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지영은 급히 폐가를 나섰고 여인이 가리킨 대로 안개 속 숲을 빠져나와 다시 헛간에 도착했다. 거울이 서 있던 자리에서 그녀는 손을 뻗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밖은 여전히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고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지만 지영은 그것이 현실임을 알았다. 마을로 돌아온 지영은 일기장에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전했고 그 옛날 여인의 비극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 후 지영은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갔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언젠가 다시 그 마을을 찾을 것을 다짐하며 늘 자신의 호기심이 만들어낸 무모함을 경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속엔 한 여인의 안타까운 운명에 대한 연민이 자리 잡게 되었다.